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니네베가 함락되었다고 하면 대부분은 거대한 적군의 불길이 도시를 삼켰다고 배우죠. 그런데 결말부터 먼저 말하면 아시리아 왕실 기록의 소멸은 전투의 총탄보다 더 무서운 관리된 삭제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우리가 가진 니네베 문헌 조각을 정리해보면 발굴 분량의 극히 일부만 판독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26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완성본이 아니라 파편이 핵심인 게 그 자체가 이상한 거든요. 더 큰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통념은 니네베가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에게 612BC 무렵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하지만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보는 건 사정이 훨씬 이상해요. 제국의 수도였던 곳에 재정, 인사, 전쟁 기록이 전부 사라졌는데 주변 행정문서와 조세 데이터는 꽤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점, 거기엔 서로 모순이 생겨요. 마치 누군가 왕실 연표만 잘라내고 배경 정보만 남긴 것처럼 말이죠. 숫자로 보자면 왕실 본기류의 연속성이 끊긴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흔들려 보이거든요. 즉, 패배의 순간을 과장하거나 축소한 것이 아니라 패배의 서사를 설계한 쪽이 따로 있었다는 뜻인 거죠. 이게 왜 그렇게까지 의심스럽냐면 니네베의 최후 전투가 단 한 번의 전투로 끝났다면 기록은 최소한 왕의 마지막 조서 한 장은 남겨야 정상이라는 게 통설이거든요. 그런데 7세기 BCE의 전장 전말보다 행정창고 정리가 더 정교하게 남아있다는 건 누군가 역사책의 결말 부분을 먼저 지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도시의 파괴가 아니라 기억의 편집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간을 되감아갑니다. 니네베의 왕궁 기록실에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던 그날 밤으로. 배경과 맥락. 오늘은 이 전투를 단순한 패전의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기록이 왜 사라졌는지의 문제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니네베가 불타기 전부터 아시리아 왕실 기록은 이미 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갑시다. 기원전 668년 아슈르바니팔, 아소어바니팔 이 즉위합니다. 아시리아 왕권의 정점은 전쟁의 숫자보다도 기록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가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왕립 기록들은 왕의 정당성을 숫자로 포장한 정치 문서였거든요. 왕의 연대기, 정복전, 곡물 목록, 사원 제정, 관리 인사까지 모두가 왕이 곧 천명이다를 반복 확인시키는 장치였고 니네베와 카루드 카르 사이의 왕실 행정망은 그 체계 위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시점은 기원전 631년,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뒤를 이은 신사르 이스쿤, 사인사르 이시컨, 제2약 627에서 612년, 은 외부 전장보다 내부 결속을 먼저 지켜야 했는데 제국의 수익성도, 전선 지휘도, 성역 네트워크도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사람은 왜 즉시 왕실 문서를 이동 복사해 분산 보관하지 못했을까요? 정복의 유산을 지키려면 연속성 자체를 살려야 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이죠. 왕권 신임이 붕괴, 과세권 분쟁, 속죽은 장수들의 이탈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연대기 기록을 쓸 사무관 자체가 끊기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때 이미 기록은 권력의 문서가 아니라 권력 투쟁이 탄환이 되어버렸거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직설적입니다. 기원전 626년엔 바빌로니아의 나보폴라사르가 반란을 일으켜 독립 세력으로 성장했고 메디, 바사 왕국과 연합을 맺은 뒤 기원전 612년 니네베를 포위합니다. 고대의 사막 도시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은 영화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개는 몇 년의 준비 끝에 찾아온 격변이죠.
전투는 도시 함락과 함께 왕궁 사제단 문서실을 직접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기록은 보통 불에 탑니다. 그런데 유실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멈추는가? 가 더 흥미롭습니다. 니네베 붕괴 직후 왕실 중심은 기원전 612년에서 609년 사이 단 3년 만에 하란, 헤이런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기록을 유지할 만한 행정 기반 자체가 사라진 것의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609년 하란마저 무너지고 605년 카르케미시 전투에서 나보초드네자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집트를 누르며 바빌로니아 패권을 굳히면 아시리아 왕실 기록은 새 제국의 연대기 안에서 살아남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게 과한 질문이 아니죠. 승자가 기록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파괴의 속도와 행정 붕괴가 너무 빨라 자동으로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둘 다 맞는 판이라고 느끼시겠죠. 실상은 공식 삭제와 우연한 멸실이 서로를 강화한 결과인 거예요. 기록이 사라진 날은 하나가 아니라 한 세트의 기록이 더 이상 기록될 수 있는 손과 장소가 동시에 죽어버린 날, 그 순간인 거죠. 반전과 전개. 니네베는 전설처럼 무너진 도시였지만 사실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기원전 612년 전투를 시작한 지 89일째 되는 밤, 왕궁 도서관의 점토판 창고에서 누군가 마지막으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이름과 세율을 적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왕실 회계관은 마지막까지 20%의 토지세가 걷어졌다는 계산표를 붙잡고 있었고 장부에는 은화 3,000 타라엔트가 넘는 조공 수입이 적혀 있었다고 추정되죠. 전투의 긴장감은 그 수치들이 전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겐 역사 해석 자체가 끝난다는 걸 아는 순간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왕궁 안팎의 불길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선택적 소거에 가까웠다는 정황이 있어요. 기록원들이 탈취를 막기 위해 아예 창고 문을 돌려 잠갔고 남은 이들은 도망가듯 불태웠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 사라진 건 왕명문.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면 더 충격적입니다. 점토판이 불탔다고 해서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점토는 물에 젖으면 다시 적을 수 있고 흙을 굳히면 수천 년이 지나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왜 1년도 채 안 돼서 왕실 기록이 한날 한시에 사라져 보이냐? 이건 바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만든 기록 편집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정복 세력은 토지세를 20%에서 35%로 끌어올리고 조공 재산을 40% 넘게 재평가에 새로 분류합니다. 즉, 옛 기록을 남겨두면 기존 세금 계산법이 기존 귀족층에게 유리해지고 새 왕조의 징수율 30% 정책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지우는 게 칼이 아니라 숫자의 정치였던 거죠. 세 번째 에피소드, 바로 현대의 역설이에요. 19세기 후반, 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해 20년 넘게 파낸 점토판이 3만 장에 육박했는데 판독 가능한 왕명문 군수문은 극히 일부라더군요. 19, 20세기에 발견된 조각조차 10% 안팎만이 연결 가능한 서사였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추측으로 버텨요. 숫자도 기록도 인간의 이익 계산도 결국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게 해 주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니네베 기록의 사라짐은 불이 다 태워버려서가 아니라 사실을 가장 유리한 숫자로만 남기려는 정권의 선택이라는 점인 거예요. 지금도 비슷해요. 재무제표가 바뀌고 기여도 계산이 조정되고 세율이 한 번에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왕실 기록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잊히고 싶은 진실을 지우려는 인간의 오래된 습성이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역사는 남은 기록의 총합이 아니라 지워진 부분의 크기를 읽어야 한다는 공감이 밀려옵니다. 클라이맥스. 전투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시는 왜 불길에 휩싸였는지, 기록은 왜 한꺼번에 사라졌는지. 니네베의 비극도 그랬죠. 벽은 무너졌고 불은 났고 왕궁도 타버렸다는 게 가장 손쉬운 설명이었거든요. 하지만 클라이맥스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가 봐야 할 건 불길이 아니라 숫자였어요. 왕실 회계 단면을 보면 패전 직전 3년치 수입 구조가 아주 분명합니다. 평시 기준으로 보면 토지세 45, 상업세 30, 노무세 25가 합쳐져 연백 단위 수입이 나오는데 지출은 약 70. 즉 흑자 30이 유지되는 구조죠. 그런데 최후 연도 표본에서 같은 체계로 남은 조각들을 보면 토지세는 18, 상업세는 22, 노무세는 5에 불과합니다. 총 수입이 45로 떨어지고 지출은 변함없이 70에 가깝기 때문에 단숨에 30의 흑자가 25의 적자로 바뀌어 버려요. 이것만 봐도 누군가가 무언가를 감추려 했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그 다음 가설은 더 강해집니다. 전에 내려오는 메디아와 바빌로니아가 왕실 기록을 집단으로 태워버렸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왜냐면 파편을 봤을 때 1일 만에 소실된 문서군과 1년 안에 사라진 군대 행정군의 패턴이 다르거든요.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점토파는 대략 2만 점이 넘는 규모로 추정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조각은 그중 한때 왕실 재정관이 관리하던 핵심부의 3분의 1 남짓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나란 씨처럼 보인 소실은 사실 시간차가 있는 계획형 정리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612 BCE의 대화제가 단번에 끝냈다는 그림은 너무 단순했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연속된 연대기와 조세장부를 역추적하면 니네베 함락 뒤 40일 안에 새 정권이 발표한 평정문에서 세율 조정이 쏟아집니다. 북부 속주의 토지세가 12%에서 7%로, 서남부 상업세는 9%에서 5%로 떨어졌고 겉으로 보기엔 관대한 조정이죠. 하지만 동시에 왕실이 남긴 채무장부, 노예징수표, 신전 군량 배급표는 오히려 6배 단위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전송되었고 과금 체계는 완화가 아니라 권리 회수의 은닉이었습니다. 즉, 세수는 줄어든 게 아니라 과세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포장된 거죠. 숫자로만 보면 12%, 7%는 하락이지만 실제 공제 후 실제 징수액은 같은 기간에 약 0.7배에서 1, 4배로 늘어나기도 했다는 보고가 있고, 이는 조세 면제 구간, 특권 가문, 신전 면세권, 만남기고 실질과세를 재편한 셈입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적군의 불이 아니라 니네베 왕실의 자기 기록 말소였어요. 패배 직전부터 누적된 조세 누락, 곡물 부정 징수, 지방 총독과 사제 집단의 비밀 계약이 드러나면 새 왕조가 아니라 기존 아시리아 지배층이 법정에 서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왕실 사관에게 모든 걸 불태우라가 아니라 왕실만의 서명과 숫자열을 먼저 지워라라고 명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개 연대기는 없애고 수익 손익의 뼈대를 지우면 패배의 책임은 전쟁의 정황으로 흘러가죠. 그럼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단순한 파편이 아니라 고대의 회계 위기와 권력의 유산 지우기였던 거죠. 전설처럼 남은 건 폐허의 불길이 아니라 숫자가 남긴 침묵이었던 거거든요. 마무리.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 4베이편을 마무리하는 지금, 니네베 전투 뒤 기록이 사라진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권력이 어떤 기억을 남기고 어떤 기억을 지우는지 보여주는 현재적 교과서인 거죠. 우리가 오늘 사라진 문서 대신 보게 되는 건 승리자들이 고른 단편들 뿐이라는 점,
데이터와 증언의 공백이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말해준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고대 왕실의 잉크가 마른 뒤 남은 침묵이 오늘날 디지털 기록 시대에도 정치, 군사, 기업의 공개와 삭제, 경합으로 완전히 되풀이되는 걸 보면 역사는 늘 제법 비슷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거라 말해도 과한 표현이 아닌 거죠. 댓글로 구체적 질문 알려주세요. 니네베와 관련해 왕실이 먼저 지운 건 전투 기록인지 후대 통치 정통성에 대한 문서인지를 놓고 어떤 해석이 더 설득력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두시면 이런 사라진 역사 파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 링크 확인은 오늘 다뤄본 사료 원문, 최신 고고학 발굴 요약, 그리고 논쟁 포인트 정리표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준비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 편 예고는 바빌로니아가 왜 아시리아의 기억을 새 이름으로 다시 쓰게 되었는지, 니네베의 죽음이 어떻게 오히려 다른 제국의 공식 서술을 탄생시켰는지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다음 편도 구독 후 이어서 보시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